변호실에서 얼마나 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 다시 놓겠다. 역시나 다른 손님이 있죠. 우리 회원 중에 다른 데리고 가서 찾으셨나봐요. 우연히도. 그런데 그분한테도 이 책이 안 나가서 안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웃겨요. 그렇게 돈에 놓치 천정이 기억을 MRS를 갔다 온 사람들은 조금 지나고 해서 매주 내면은 했을 때 손님을 위해서 안 그런 경우는 그 순위는 저희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죠. 조작된다는 거죠. 그러면 출판계에서는 교보의 순위를 써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출판이 되면 교보에서 판매하는 것만 출판해서 많이 판매해요. 그래야 순위에 진행되더라고. 기름이 나오면 언제 하시는 거예요? 저기 조 선생님도 이제 예를 들어 10억을 받았습니다라고 광고해준 거 혹시 아세요? 기억나요? 텔레비전에서 10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광고도 굉장히 이제 아니 그거는 이제 장애가 됐을 경우에요. 1급 장애가 될 확률이 사망할 확률보다 낮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더 낮아요. 사망은 62명이 죽는데 620명이 죽는데 진단은 65명만 되는 거니까. 원로도 카메라가 안 찍고 근데 저 없는데 왜? 아니 저 카메라 나까지 찍으면 편하게 앉아 여기. 내가 이렇게 빠져있는 저희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충분히 지나갔기 때문에 7시부터 시작하는 주입니다. 그래서 7시 조금 지났으니까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말씀드려야 될 게 혹시 저희 분들 중에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4월 2일 날에 뭐 여기 많이 참석하시는 행사가 있으니까 프레스센터 19층, 20층에 2시 반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민국, 함께 가는 대한민국 100년이라고 하는 그런 함께 여는 함께여는 진짜 힘들다. 저기 행사가 있는데 저희들 여기 같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거기 관여를 좀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아직 임진택 선배님하고 얘기하고. 아직 안 됐고 다음 주 프로그램은 웬만하면 여기서 할 예정이니까 그 카페 들어와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몇 있습니다. 여기 Y2K PD. 저기 블로그에 보면은 그 Y2K PD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영화 쪽 일을 하고 있고요. 최정화라고 합니다. 인터넷 보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명호 여기 처음 온 건 아닌가? 처음 오셨지? 안녕하세요. 처음 왔습니다. 영훈입니다. 뭐 하고 있는지 지금 인터넷 신문 대표하고 있고요. 연애 단계를 좀 주로 다루는 인터넷 신문을 조금 이렇게 만들고 쭉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 사장이 누가 하나 장자해놓고 팔려 있다니까. 그냥 오프라인 그 비공개로 알고 계시면요. 머니투데이로 알고 계십니다.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지. 머니투데이 사장과 친한 사람인가? 형도 같이 간 거 아닌가요? 여기 또 처음 오신 분이 그 노고단 여기 노고단 하시던 분인데 노고단이 아니라? 노고단도 하셨고 그래요? 예,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예. 박수 오랜만에 받아보죠. 여기 혹시 이분 처음인 것 같은데? 처음인가? 여기 화백에 처음. 화백 처음. 안녕하세요. 정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PNC 정책개발원의 전문위원입니다.
일주일에 계속 그 정세 시사 보고서가 나가는 리포트가 있는데요. 그 리포트를 만들고 있는 친구입니다. PNC 리포트라고. 그 정치 관련돼서 상당히 재미있는 그때 그 내용들을 좀 잘 만들고. 이게 소입지라시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정보장.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런 말씀은 다 됐나? 강사님. 오늘 강사님입니다. 아, 그리고요. 예. 우리 금주 모임을 예. 로그인해서 들어가야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도 로그인 안 해도 때리면 좀 봐야 되는데. 그거는 네이버 정책이라서. 무슨 네이버 정책이 아니지. 글쓰기에다 그냥 올려놓으면 공지사항에다 올려놓으면 되는데. 아니, 메뉴 하나를 그냥 우리 로그인 안 하고 볼 수 있게 만들어놓고 로그인을 해야 이 모임의 내용을 한단 말이야. 오늘. 공지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알면 좀 그렇게 안 해도 보실 거 같아요. 회원이 아니어도 오늘 모임을 볼 수 있게 해야지. 회원들을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회원이 아니어도 볼 수 있게. 오늘 모임은 그러니까 매주 모임 오는데 전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지정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적이요? 네. 그렇지. 아무나 들어가서 봐야지. 오늘 여기 누구 모였는지. 그 지정을 잘못해놨다는 거죠? 아니 본인들이 글쓰기를 이상하게 해서 그래.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냥 볼 수 있는 데다가 모임 공지를 해야 되는. 지정을 잘못해놓은 거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 그 보험소비자 회장님 김민숙 씨가 오셔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 모임에서 자주 뵙는 분인데요. 책 제목이 뭐였죠?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은 진실.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않는 진실. 그 책을 내신 분인데요. 교보서적에서 판기를 거부하는 아주 유일한 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김민숙 선생님 오늘 강의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앉아서 하시죠. 예, 그러면 그 제목을 보험맹 탈출 세상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문맹 탈출을 했거나 또 컴맹 탈출을 하면 굉장히 새로운 세상이 이제 다가오듯이요. 그 보험맹 탈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불안한 그 세상에서 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좀 덜 불안한 사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지금 보험맹 탈출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컴맹이나 문맹은 좀 내가 탈출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필요성을 좀 느끼는데 사실 보험맹이라고 하면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에 대한 어떤 무지라든가 또 무심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재산들을 보험회사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많이 갖다 주면서도 그거를 못 느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이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아시게 된다라 그러면 앞으로 잃어버릴 어떤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켜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어떤 그런 재산들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험소비자협회는 어떤 합리적이고 또 효율적인 어떤 보험이라면 그것이 공적인 보험이든 아니면 영리보험사에서 판매하던 보험이든 가장 낮은 비용을 내면서 가장 그 보상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면 소비자들한테는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보험을 봤을 때에 국민건강보험이나 어떤 국민연금이나 이런 어떤 공적인 보험하고 그다음에 영리보험사라고 하는 그 주식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험하고를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을 했지. 두 보험을 같은 한 판에다 놓고서 이제 우리가 양쪽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 보험자가 두 군데다. 이런 생각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불필요한 보험료를 상당히 많이 내왔던 거고, 내지 않아도 됐던 어떤 그런 그 보험료 가지고,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삼성생명이라든가 삼성화재의 그룹 같은데 어떤 자금줄 역할을 하게끔 우리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역할들을 해왔던 건데 못 느끼고 있었던 것 뿐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좀 자세하게 좀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보험소비자협회라는 곳에서 보험금 탈출부터 하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보험소비자협회의 그 회원분들은요 주로 이제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유지를 하거나 선택을 할 때, 보험가입 선택을 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면 그때부터 보험에 대한 관심을 가지세요. 근데 이미 그때는 늦어요. 왜냐하면 보험사한테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고 발생하기 전에 보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는 없다. 자기가 아는 만큼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민원에 대해서 권리를 갖다 행사를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지 누군가 대신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보험의 탈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스스로 자기가 권리 찾는 어떤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면 또 직접 해보시면서 권리를 찾았을 때 어떤 쾌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스스로 느끼면서 또 주변 분들한테 나는 이렇게 권리를 행사해서 이런 권리를 내가 찾았다라고 알려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그 내용으로 좀 들어가고 보면요. 보험이란 원래는 혼자서 좀 감당하기 힘든 어떤 경제적 어떤 위험이 오면 그 손실을 다수가 이렇게 조금씩 소액으로 나눠서 부담하도록 한 게 보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보험의 종류에는 지금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그러니까 공공보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과 그다음에 주식회사인 영리보험회사가 관리하는 영리보험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는요,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은 보험 외에 영리보험사가,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보험사와, 그 다음에 계약자가 주인임과 동시에 어떤 계약자의 권리와 주주의 권리를 같이 행사할 수 있는 상호회사의 형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런 어떤 상호회사 형태의 개념으로 굴러가야지 맞는 건데 이게 주식회사 형태로 가다 보니까 중간에 보험료를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주주들이 자기네들 이익을 더 많이 취하기 위해서 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서 소수의 어떤 그런 가입자들이 사고가 당해서 보험금을 받아가야 되는데 그 보험금마저도 중간에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주주의 이익으로 취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단 그 과정에서 보험사 사고의 어떤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호회사라는 개념이 만약에 있었으면 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가 서로 경쟁하면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정말 가입자들한테 어떤 그런 낮은 어떤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서비스를 좀 잘할 수 있게끔 노력들을 할 건데 우리나라에는 불행하게도 주식회사 형태만 한 50여 군데가 지금 이렇게 경쟁을 자기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집단 독과점 형식을 이제 취해가지고 보험료 인상할 때 똑같이 인상을 하고요. 그다음 보험금 안 주는 횡포도 똑같이 부리고요. 그래서 어떤 보험회사가 제일 좋은 회사입니까? 소비자한테 이런 걸 질문을 받으면 답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횡포 부리는 거 똑같고 보험료 인상하는 거 똑같고 뭐 이렇게 지금 그리고 보험사 주주의 이익 극대화하는 거에만 골몰해 있고 소비자의 어떤 입장은 전혀 비례치 않은 어떤 그런 것들을 똑같이 행보를 같이 하고 있어서 뭐 어느 단체는 뭐 1년에 한 번씩 그런 발표도 합니다. 소비자가 선정한 좋은 보험사 1위, 2위, 3위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수익을 많이 냈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주식회사 형태에서는 보험회사가 이익을 많이 냈다. 이 얘기는 소비자가 그만큼 부담을 많이 했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은 회사가 좋은 회사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수익이 낮은 회사가 그러니까 가입자한테 보험료를 적게 받고 많은 보험금을 준 회사는 수익은 낮겠지만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발표를 하는 거죠. 그쪽에서는. 예. 그런 어떤 그런 거고요. 공정거래에서 이런 건들지 않나요? 공정거래에서 가끔씩 건드리긴 하는데요. 거의 전혀 지금도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지금 잡고 있는 부분도 이미 증거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확보했는데도 발표도 못하고 있어요. 눈치 보느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화재라는 또는 삼성생명이라고 하는 그 보험사
에서 계열사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계열사의 화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공장이나 이런 데에는 기계라든가 이런 데다 보험을 들 수도 있고요. 건물에다 화재보험도 들을 수도 있고요. 차량에다 자동차보험을 쫙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계열사 보험사에다가 보험 가입을 할 때는 보험료를 예를 들어 100억을 내라고 하면 그 보험료가 다른 경쟁사한테 가게 되면 50억만 물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근데 그 계열사에다 넣어주고 100억을 주면서 나머지 50%의 그러니까 50억의 어떤 그런 보험료들을 뭐 비자금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 식의 그런 어떤 거래가 지금 성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잡아냈는데도 발표를 못하는 거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그 공공보험과 영리보험을 이해해가지고 표를 조금 이렇게 나눠놨는데, 위험을 나누는 방법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있고요. 영리보험사에 뭐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을 드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을 아예 가입 안 하고 혼자서 그냥 자기의 이용을 그냥 감당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거는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치료를 받게 되면 총 의료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총 의료비를 제가 다 내야 되는데 보험을 들어놨으면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부분을 제가 청구해서 받고요. 그 다음에 민영보험사, 영리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 부분을 제가 청구해서 받고 이렇게 각각 돈을 받아야 되는 건데 사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의료기관이 굉장히 어떤 정산하는 관계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의료기관에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여대상 의료비가 있습니다. 그 급여대상 의료비 중에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금을 주는 그거는 의료기관에서 건보에다 청구를 하게 되면 건보에서 의료기관에 주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 행위를 했을 때는 얼마다 가격을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다툼이 없어요. 이미 다 계산이 끝난 겁니다. 치료와 동시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민영보험사에다 청구하는 보험금입니다. 그 보험금을 청구를 할 때는 가입할 때는 무조건 다 보장해준다 그래요. 그리고 막 쉽게 가입하라고 막 합니다. 그리고 고주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해야 돼요. 가입을 할 때는 자기의 가급 경력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운전 여부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지금 현재 가입할 때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대답을 제대로 안 해서 모든 조건을 보험약관에 담았는데 다른 보험사 가입 사실을 가입 당시 안 알렸다는 그 이유만으로 보험금이 수십억씩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근데 서류상으로는요, 보험계약 청약서라고 하는 곳에서 다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전부 다 기록을 다 하잖아요. 과거 병력, 직업, 운전 여부, 심지어는 위험한 취미활동, 예를 들어 암벽 등반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묻고 있거든요. 다 일일이 다 기록을 하시면서 본인이 다 기재하고, 그 다음에 그걸 사실대로 보험사에 알렸습니다라고 확인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보험계약 청약서에 성함 쓰시고 서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배우자 보험 하나 들고 싶은데 죽어도 들기 싫어하거나 이러면 나머지 배우자가 대신 들고서는 서명도 이제 대신 하시고 막 이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을 해서 청구가 딱 들어가게 되면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 체결 시까지 서면에 의해서 자표 서명을 본인이 직접 했다고 해놓고는 왜 타인이 한 그 서명이 여기 들어가 있느냐, 이 계약은 무효다, 그런 걸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청구하는 행위들을 하면은 그때 와서 이제 보험회사가 여러 가지의 어떤 부지급 사유나 또는 청정을 합니다. 원래 이제 1억을 줘야 되는데, 그리고 주는 조건은 돼 있지만 그 내용 중에서 어떤 사유가 이거는 지급 대상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된다. 그런데 내가 조금 생각하는 차원에서 한 5천만 원만 줄 테니까 그냥 합의하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나머지 차액을 주주의 이익으로 돌린다든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의 주인은 국민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국민이죠. 국민이 낸 보험료로 먼저 치료를 받은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정한 어떤 보험료를 내게 되면 국가에서 정한 보험금, 의료비는 무조건 지급을 하도록 지금 약속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총 의료비의 64.6%, 평균 64.6%를 지급을 해주고 있는 조건이고요. 나머지 부분이 이제 부족하니까 국가에다 더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더 냈으면 더 보장을 확대를 해줄 수가 있을 텐데 국가에서 법으로 막아놨어요.
64.6% 보장만 해줄 수 있게끔 보험료 그만큼만 내라고 막아놨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민영보험 가입자들은 그 보험사에다가 보험을 가입을 해서 이제 그들이 횡포 부리고 막 이런 것도 막 다 싫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뭔가를 하나씩 가입을 다 해갖고 이제 계시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보험으로 다행히 어떤 그 보험 약관에 맞는 어떤 그 불행중 다행으로 보험 약관에 맞는 사고가 발생을 해서 보험금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이제 못 받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서 이건 좀 뭔가 잘못됐다.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문제 의식에서 어떤 두 개의 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것보다 하나의 보험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한 곳에서 보장을 다 받는 게 그것이 우리들한테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영리보험사에다 내는 보험료 가계부 쓰실 때 대부분 보험료를 저축이라고 하는 개념에다가 계정에다 이렇게 넣으시길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험사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 보험료의 주인은 보험회사의 주주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험사에다 넣는 돈을 다시 내가 받아오려고 그러면 두 가지 사유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그 보험 약관에 딱 맞는 보험사고가 일단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사고보험금을 해서 뭐 사망보험금이나 뭐 진단보험금이나 뭐 휴일장애 보험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되는 그런 사유로 한 가지 사유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사유는 중간에 해약을 하거나 했을 때에 그렇게 도려받는 어떤 그런 금액들, 뭐 만기 환급금이나 아니면은 연금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보험료의 어떤 그 원천은 내가 내는 보험료가 아니라요. 타인들이 조금씩 내준 보험료가 모아서 저한테 오는 돈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보험료를 낼 때 두 가지 목적으로 보험료를 냅니다. 하나는 뭐냐면 타인이 누군가가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갈 보험금에 해당하는 돈을 내가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험회사 주주의 이익을 크게, 그러니까 극대화시켜줄 어떤 용도의 사업비 용도로 보험회사한테 또 내주는 사업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험료의 구성 요소를 좀 보면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이제 직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내야 될 보험료 중에서 50% 정도만 보험료로 내고요. 그 다음에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의 보험료를 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내는 그 개인 부담 보험료 외에 기업에서 직장인이 50% 낸 거에다가 기업이 50% 내주는 거 해서 기업이 내주는 거에다가 그 국가에서 세금으로 또 그 지급을 해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료가 만들어지면 그 보험료의 95.8%는요. 의료기관한테 치료비 지급용으로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험에 대한 이험을 대비할 목적으로 낸 보험료가 거의 그 목적에 맞게끔 다 쓰여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민영보험사에 내는 이 보험료는요, 세 가지의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험보험료라고 해서 결산 연도에 사망이나 뭐 진단이나 휴일장애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지급되는 어떤 사고 보험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내는 이용보험료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가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사업비에다가 그 다음에 결산 연도에 내는 이용보험료는 자기 나이에 맞는 이용률에 따르는 보험료를 내는 건데요. 추가적으로 적립되는 돈을 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보험 기간이 예를 들어서 20대에 시작을 해요. 근데 20살 때 죽을 확률보다 100살 때 죽을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 보험료가 확률이 높으면 금액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상당히 많이 높게 내야 되는데, 보통 이거를 계단식으로 이렇게 자연식으로 보험료를 내게끔 보험회사가 설계해서 이렇게 보험료를 받아가는 게 아니라 평균으로 매달 똑같은 보험료를 내도록 돼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나이가 어릴 때 적게 내는 시점에서 나이가 많아져서 많이 내야 되는 그 보험료들을 미리 앞당겨서 내도록 이렇게 재산출을 해가지고 평균화시킨 보험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앞당겨 낸 보험료들은 적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립되는 그 보험료에다가 이자를 더해가지고 쌓아놨다가 중간에 가입자들이 무슨 해약을 하거나 또는 만기가 되거나 이러면 그 돈을 그대로 다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돈을 다 돌려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큰 함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업비라는 부분 중에서 그러니까 사업비 항목은 세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하나는 설계사
설계사들 아시죠? 보험 설계사들. 신계약 체결하면은 그분들한테 수당 주거든요. 그분들한테 지급될 수당의 어떤 용도로 신계약비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지비라는 그 항목은 모집인 관리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회사를 관리하는 어떤 운영비라든가 이런, 그 다음에 임직원들에 대한 어떤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유지비라는 항목으로 해서 보험료를 통해서 다 받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수금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나이에 맞는 이형보험료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보험료들은 그 보험료가 들어오면서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 나이에 맞는 이형보험료에다가 유지비, 수금비나 이런 것들은 유지하는 기간 동안만 차감을 해갑니다. 자기네가 설정한 금액을 차감을 해가는데, 신계약비라고 하는 항목은요, 유지하는 기간 동안만 받아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보험 기간에 해당되는 총 신계약비 총액을 갖다가 그 계산을 해서 그 금액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7년간 보험료가 들어오면 나눠서 이렇게 회수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7년 동안 만약에 유지를 했으면 다 회수를 했겠죠. 다 회수를 했는데 만약에 3년만 유지하고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예정신계약비 총액 중에서 3년치에 해당하는 돈은 들어왔는데 4년치는 안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어디서 회수를 하느냐면 3년간 가입자가 적립되는 보험료에다가 이자 이렇게 쌓는 돈 있잖아요. 이걸 책임준비금이라고 하는데요. 그 돈으로 차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책임준비금보다 그 다음에 이 4년 동안 차감하지 못한 금액을 그 미상각신계약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상각신계약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입자가 해약 시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보험계약을 하시고 중간에 이제 이렇게 뭐 아시는 분을 통해 가지고 보험계약들을 많이 하시는데 중간에 해약을 하시거나 이러면 굉장히 억울하세요. 왜냐하면 맹돈도 안 주니까.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바로 예정신계약비 총액이라고 하는 거를 보험회사가 얼마를 설정을 해놨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네가 그냥 정한 만큼 우리가 다 내주게끔 계산해서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맞는 건 줄 알고 그냥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알은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 우리가 내는 월보험료에 대해서 그 구성 요소별로 얼마나 설정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가격을 다 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가격을 오픈을 딱 해보니까 제가 종신보험을 하나 이제 122만 원을 내고서는 8개월 내놓고 9개월 만에 이제 해약을 하는데 2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122만 원이 왜 2만 원이 되느냐? 그럼 그 어떤 계산 기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원인 계산 내역서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냐 달라고 하니까 그런 건 없대요. 그냥 해약 환급금 영수증만 주면 된대요. 2만 원짜리 영수증. 그래서 제가 저 120만 원 포기할 테니까 계산 내역서 뽑아와라. 만약에 이거 안 주면 난 122만 원 받을 때까지 절대 집에 안 가겠다. 라고 해가지고 3시간을 버팅겨서 그거에 대한 계산 내역서를 뽑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납입하는 월보험료 기준을 해서 4.5%만이 제 나이에 맞는 이형보험료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거나 적립되는 돈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정체를 알게 됐고, 이제 걔네들은 뭐 보험료 원가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저희는 판매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정치를 받아서 실제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차액을 주주 몫으로 다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물건값을, 구매 가격을 알려달라고 하는 건데, 너네는 왜 자꾸 원가라고 얘기하면서 안 알려주려고 하느냐. 그리고 가입 당시에 그 가격을 갖다가 전부 다 알려주면, 사람들이 그 상품을 선택을 할 때, 내가 무슨 보험회사에 사업비 내려고 이 상품 선택하나? 안 하고 말죠. 그런데 보험회사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거 다 알려주면 가입 안 할 거 아니죠. 그럼 우리 뭐 먹고 사는지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구성 요소가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구성 비율대로 생명보험사가 1년 동안 받은 보험료를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그 사망이나 그 휴유장애나 암진단이나 입원이나 수술이나 이런 어떤 사고보험금으로 지급된 그 규모가 전체 납입한 보험료의 8.9%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91.9%는 사업비이거나 적립되는 돈인데, 사실은 적립되는 돈은 지금 안 내도 보장은 됩니다. 8.9% 돈 있으면 그냥 보장 돼요. 1년간 보장은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한 반은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20%도 안 써요? 네.
돈은 내는 거는 10% 좀 넘게 내게 하는데요. 실제 8.9%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차익을 주주 몫으로 또 넘겨요. 그러니까 우리 결국에 8.9%만 받은 거죠. 그런데 또 투자 수익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것까지 계산하면 거의 안 주는 거예요, 저희한테 돈을. 그러니까 거저 그냥 다 받아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사업비 부분은 어떻게 또 비율을 보여주느냐면요. 그러니까 결산 연도에 그 보험회사가 받아간 수익 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그 해 받은 그러니까 그 예정 사업비 총액을 갖다가 비율로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사업비는 그 유지하는 기간 동안만 받는 사업비가 있고 보험 정기간에 걸친 그 사업비를 미리 앞당겨서 계산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예정 신계비 총액에다가 그 해당 월별 유지비하고 수분비하고 사업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거의 월 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2,000% 가까이 돼요. 그러니 그 보험회사가 해마다 우리 예정 사업비율이 뭐 20% 30% 됩니다. 요거는 좀 왜곡된 정보라는 거죠. 그 당일 그 결산 연도에 해당하는 숫자만 가지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험회사는 1년 장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년도 장사 거, 올해 장사 거, 그 이후의 장사 거 다 걸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 그 연계되는 어떤 그런 그 사업 성적표를 가지고서는 어떤 숫자를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결산연도 것만 가지고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우리가 부담하는 실제 부담하는 규모가 상당히 많이 깎여져 있는 상태로 좀 공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보험금 지급 범위를 보면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는요 총 의료비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주는가라는 것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4.6%인데 이것이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중증질환 같은 경우는 한 번 진단이 되면 진단되는 시점부터 죽을 때까지 치료비를 일단 받아야 되는, 그걸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누적된 금액을 합쳐보면 2억, 3억, 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민영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 약관에 딱 맞는 조건만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만 주는 겁니다. 게다가 그 민영보험사 같은 경우는 그 보장 그 보험 가입 금액 자체가 하나는 정액보험, 정해진 보험 가입할 때에 어떤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에 해당되는 것들을 약관에 맞으면 주는 건데요. 그에 맞는 보험금, 그 정액에 맞추는 어떤 그런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는 정액보험하고요. 그 다음에 가입 한도를 딱 정합니다. 뭐 1억 한도. 그러니까 최고 1억을 넘지 않게끔 1억은 한도 내에서 자기가 부담한 어떤 실제 발생되는 비용만 부담하는 실손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성격이 하나 있느냐면 이런 정액보험과 실손보험은 내가 보험을 들고 나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보험금을 제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배상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상보험은 제가 보험을 들기는 한데요. 보험금 받을 사람은 불특정 다수예요. 누군가 제가 그 상대방한테 그 사람의 어떤 재산적 손실을 입히게 되면 제가 원래 제 개인 재산으로 물어줘야 되는데 제가 배상책임 보험을 들므로 인해가지고 이 보험에서 물어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 1, 2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업이나 그 배상 그 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의료사고 냈을 때 배상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배상 책임보험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그 정액이나 실손이나 그 다음에 그 배상 책임보험을 들게끔 돼 있는데 어찌됐든 그 조건은 일단 보험 약관에 맞아야 돼요. 아무리 큰 사고가 발생을 하고 그 어떤 재산적 어떤 손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이 보험 약관에 정해진 약속된 조건이 아니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영리보험료 그 보험료 구성과 관련한 거는 제가 설명을 아까 좀 했었고요. 지금 그 표를 좀 보시면 이쪽에 그 예정사망 암진단 뇌출혈 급성 신용연수 발생률을 좀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망률 같은 경우는 발생자 수가 20세 같은 경우 620이라고 좀 돼 있는데요. 100만 명 중에서 1년 안에 죽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620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장애 80% 이상 발생률이다. 이거는 일단은 보험이라는 거는 가입을 하실 때 원인이 있습니다. 상해로 장애가 됐느냐 아니면 질병이 원인이 돼서 장애가 됐느냐. 근데 지금 앞에 뭐 상해 질병 안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두 가지 원인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1급 장애, 이게 80% 이상이 이제 보통 1급 장애로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100만 명 중에서 65명이죠. 죽을 수 있는 확률보다 1급 장애될 확률이 더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도 지금 보시면 해당 월에 그 가운데 부분 해당 월에 예정이용 보험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게 이제 1,000만 원. 이 사람들이 620명이 1년에 1,000만 원씩을 만약에 받아간다라고 하면 100만 명 1인당 517원만 내면 그 620명이 1,000만 원씩 보험금을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보험사에다 내는 보험료는 얼마냐면 18,900원을 냅니다. 무려 33배를 내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 밑에 지금 보시면 뇌출혈 발생률, 급성신용 경색률, 그 경색증 발생률도 20세 남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20명이 발생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요. 120명이 1,000만 원씩 받아가는 조건이다 그러면 그 100만 명에서 1인당 100원씩만 내면 되는 돈이에요. 굉장히 작은 돈인데 그러면 그 120명이 이 진단을 받는다. 그럼 각각 1,000만 원씩은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게 하는 돈은 6,400원씩 내게 해요. 무려 63배의 보험료를 내게 하는데 솔직히 그 20세 남자 같은 경우에 20세에 진단된 확률에 해당하는 보험료에다가 상업비만 조금 더해서 만약에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20억 정도면은요, 그 사고 당사자한테 12억 보험금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8억은 상업비로 해서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도 좀 가한 보험료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업보험료를 해서 보험사에다 내는 돈은 1년에 얼마큼 내게끔 돼 있냐면 768억을 내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768억 중에서 12억. 다 진단이 돼야 12억인데 실제로 또 진단될 때는 이 120명이 다 진단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80%, 70% 이 정도 진단이 되면 나머지 차익도 또 다시 보험회사에서 취하고. 그리고 실제 그 768억 중에서 이 그 12억에 해당하는 돈은 1.6%에 불과한데 768억 원 받아서 어떤 이자 수입을 얻는다고 하면 오히려 더 이익이 보험금을 지급하고도 이익이 남는 규모의 이 보험료들을 다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호회사라고 얘기가 되어진다라 그러면요. 상호회사의 가입자들은 자기 나이에 맞는 이용보험료에다가 그냥 사업비 조금만 내면 돼요. 그런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요, 그 노동조합에서 그 협동조합하고 노동조합하고 폭삼이라고 하는 상호회사를 만들어 놓고 지금 보험을 이제 이렇게 국가에서 해주는 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그 노동자들끼리 예를 들어서 뭐 그 일을 하다가 이렇게 장애를 입거나 뭐 출퇴근을 하다가 장애를 입거나 이랬을 경우에 어떤 보험을 얼마를 주겠다라고 그 약속된 어떤 그런 그 계약 조건대로 보험료를 내게 하면 사실은 이용보험료에 해당하는 돈만 받는답니다. 사업비도 안 받는데요. 그래서 그럼 그 보험금을 어찌됐든 탈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험료도 받아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비용은 어디서 그 부담 충당을 하십니까라고 여쭤보니까 보험료 받는 시기와 보험금 지급되는 시기가 서로 달라서 그 안에 받은 돈으로 불려가지고 이자가 남거나 해서 그 돈으로 충분히 사업비를 대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냥 12억만 받아도 충분하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호회사 개념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공무원 단체, 공무원들은요, 실제 이런 개념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 20세 남자가 1억 원의 보험금을 받는 조건으로 내야 되는 이용보험료는 1년에 62,000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인이 그 종신보험을 보험사에서 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150만 원 내야 됩니다. 1년에. 62,000원이면 되는 돈이 15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렇게 설계된 그 보험료를 한 700만 명, 800만 명이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이익을 보험회사에다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쪽에 보시면 3쪽에 보시면 제가 제목으로 국민건강보험 보험금 의료비 95.8% 더하기 영리보험 실손의료비 3.6%는 100% 완전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가입이 된 거예요. 이미.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100%의 의료비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지금 왜 3.6%는 뭐냐면요. 아까 95.8%는 2007년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다 준 의료비 총액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 기준 95.8%가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비율이거든요. 그 비율은 총 64.6%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3.6%는 뭐냐면요. 지금 표에 보시면 영리보험 보험료 구성해가지고 거기 왼쪽에 담보명에 보시면
사망이나 휴유장애 되면 그 보험금을 주는 조건 보험을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임시 생활비라 그래서 이제 뭐 입원을 하거나 이러면은 10,000원씩 주는 어떤 조건의 보험을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담보 특약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여기에 실손의료비 3.6%에 해당하는 그 돈이에요. 이 담보를 들면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 자기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조건에 이 보험료를 내면은 그 손해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담보 명대로 보험을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입자는 매달 그 보험료 44,607원씩을 내는데 실제로 부족한 의료비를 채워 넣기 위해서 의료비 담보 특약으로 내는 보험료는 이 보험료 중에 17.7%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100% 의료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17.7%에 해당되는 7,900원만 내도 그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받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험사, 영리보험사에서 보장받는 거 합치면 의료비 100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보험 기간만큼 이제 매달 7,900원씩 똑같이 내게 하는 건데 그 나이에 맞는 이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거는 그 1,596원으로요. 전체 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보면 3.6%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1,596원이라는 돈만 있으면 이 돈만 냈어도 건보에서 보장해주는 거에다가 그 다음에 보험사, 영리보험사에서 보장해주는 거 더하면 100% 의료비를 저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건데 예, 계산상으로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건보는 약속된 보험금을 무조건 주는데 왜? 미리 정산 다 끝내놨으니까요. 그런데 민영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진다는 거죠. 입원 일수가 맞느니 뭐 아니면은 그 통원 일수에 그 어떤 그 일수가 안 맞느니 뭐 아니면 약간 서명을 안 했느니 보증의를 제대로 이행 안 했느니 뭐 이러면서 계속 보험금과 관련해서 흥정을 하거나 이래버리면 또는 지급 대상이 아닌 조건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나는 혼자서 내가 부담해야 될 어떤 그런 그 치료비를 다 혼자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감당이 되는 사람들은 감당을 하겠지만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재산을 전부 다 이제 이걸로 해서 다 부담하고 난 다음에 그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고 그러면서 또 사회적 비용을 또 다시 유발시키는. 차라리 1,600원에 해당하는 돈을 국민건강보험으로 미리부터 내놔버렸으면 저희는 의료비와 관련해서는 분쟁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은 민영보험사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보험사에다가 아픈 환자를 법정에다 세우면 소송 가야 되고 1심에서 승소하면 2심에서 또 항소하면 또 해야 되고 또 그것도 인정 안 하면 대법원 또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환자를 법정으로 불러가지고요. 지금 소송이 1년에 뭐 1조 한 3천억 정도가 지금 소송 가액으로 걸려져 있는 돈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이미 장부상으로는 비용 처리가 돼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의료보험 내는 것에 16점 몇 %를 더 내면은 아무것도 더 부담되지 않고 네, 지금 한 1인당 15,000원 정도만 추가 부담을 하면 그렇죠. 예, 그러면 100% 완벽하게 건보에서 다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진짜로. 예. 그리고 대신 뭐 문제 생기는 건 의료기관 부정 청구하거나 이러면은요 대신 싸워주잖아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왜 그래 안 하죠, 그럼? 네?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영리보험사의 주주의 이익, 예, 그거 보장해 주느라고요. 영리보험사의 산업 발전이 한 축에서 기획재정부나 여기에 이제 존재하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정부가 역할을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그래서 거죠. 저희는 정보를 기대서 가는 게 아니라 국민한테 이런 내용을 알려서요. 스스로 우리가 요구해서 만들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이거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를 해서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는 덜 부담하고 안정되게 보장받는 조건이 이렇게 있다는데 왜 이걸 매연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가족부나 이런 데는 보장 확대하는 거는 좋은데 국민들이 보험료 더 내라고 하면 거기에 경기를 일으킨다 이 말씀을 해요 자꾸.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미 영리보험사에다 내는 돈만 해도 1년에 108조 원이다. 근데 그 중에서 일단 들어온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사업비로 예정된 것만 23조 원을 내고 있어요. 근데 국민건강보험은 1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3조 원에 해당하는 그 사업비는 무조건 내줘야 되는 돈이니까 그 돈을 차라리 국민건강보험료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서 내고
나머지 차액에 해당하는 거는 개인 재산으로 챙기라는 거예요. 왜 보험회사에다가 입금을 시켜서 보험사 주주의 돈으로 만드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돈들이 다른 경제 활동하는데 이렇게 활용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이 정도 수준밖에 못 온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요, 영리보험사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미 우리는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돈들을 세금조를 해서 국가에다 냈으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를 기업에다 다 세금 내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에다. 국가에서 정해주는 특정한 어떤 그런 업체입니다. 더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는 이제 좀 읽어보시면 되는 얘기인데요. 제가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은 진실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의 보험은 이제 개하고도 좀 비교를 좀 하거든요. 근데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개 같은 경우는 번호를, 이제 순번을 딱 정하고요. 목표액을 딱 정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타는 사람은 돈을 좀, 대금을 조금 더 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타는 사람은 좀 적게 내고 이렇게 해서, 그 자기 순서가 오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준 그 어떤 계금을 몰아서 제가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받을 때는 그 사람들, 제가 할당된 제 그 어떤 계금을 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번호가 되면은요, 한 번씩은 반드시 받게 돼 있잖아요. 그 개가 깨지지 않는 한은요. 근데 보험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이 20세 남자 100만 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620명은 1년 안에 죽을 걸 예상을 해서 보험회사가 100만 명의 숫자한테 보험료를 받아갑니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100만 명 중에서 620명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는 620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테이지를 따르면 0.000 몇 프로예요.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숫자를 위해서 나머지 90%는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내세워서 보험회사는 그 사람들한테 지급될 보험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비를 100만 명한테 다 물려가지고 그 전부 다 주주의 이름으로 다 돌리는 거죠. 솔직히 뭐 모집인들 뭐 신계약 받아와라, 또는 임직원들 임금 주고 뭐 이런 것들, 자기네들이 사업비보다 더 많은 알파를 얻기 위해서 그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플러스 뭔가 이익을 더 얻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삼성생명의 20년사를 제가 그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보험료 사업비 받아서 집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많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용으로 돈 내라 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실제 지급한 보험금이 작아서 그 차액을 또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손실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투자예요. 투자. 주식이니 채권이니 이런 데다 투자 잘못해가지고 1조 한 4천억 정도를 날렸어요. 20년. 그니 변액보험 요즘에 아시죠? 장기로 가입하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네는 20년 동안 영업해서 뭐 했길래 손실을 내느냐 이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서는 변액보험을 개인들 보고 뭐 10년 이상 장기로 유지하면 좋은 건데 그 안에 해약하고 하는 바람에 손실을 보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보험회사는 법적으로 손실배상만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보험업법에 상호회사가 설립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금융위원회에서 인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 인가를 안 해주죠. 근데 한 번은 밀어볼만 해요. 왜? 일본도 상호회사가 존재하고 주식회사가 있고요. 미국도 프루덴셜 같은 경우도요. 98년도에 원래 상호회사였었어요. 근데 주식을 전부 다 계약자들한테 배분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로 전환을 하면서 그것도 조건부로 전환한 거예요. 예.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상장얘기 나왔을 때 그 뒤집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처음에는 이거는 상호회사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 했다가 나중에는 뒤집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들은 참여연대나 이런 데서는요. 상장을 해라. 그런데 상장 차익에 대한 부분은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해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 절대 누워있어요. 예. 상호회사 전환하십시오. 예. 상호회사 전환하십시오. 전환이 쉬워요. 주주의 동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주주가 동의하지 그래서 저희가 너네 잘못한 거 많지 않느냐, 형사처벌하겠다, 처벌 받을래? 아니면 전환해줄래?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국민들이 고소 고발을 전부 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약할 때 돌려주고 있는 그 돈이요. 이건 너무 황당하잖아요. 내가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 비용 발생할 수 있었을 테니까 부담하겠다.
최경 변호사한테 그거 좀 하라 그러지. 그때 관심 있어 하시긴 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저기 하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진짜 집단화시켜서 이렇게 소송을 전개하거나 하는 한편으로 그렇게 진행하면서 또, 의료비와 관련한 거는 손대지 마라. 이건 생명값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무조건 다 보장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기 있는 게 뭐냐면요. 자동차 보험이요. 이게 원래 공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사기업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공적인 시스템에서 교통사고도 줄이고, 법규 위반이나 이런 것들 줄이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공권력의 힘에 의해 가지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단물은 누가 먹어가냐면 자동차 보험사가 다 먹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1650만 대 정도가 지금 등록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 대상이죠. 근데 교통사고는 차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민 국민건강보험만 됐듯이 자동차 보험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에요. 그래서 이 보험은 사기업에서 관리할 게 아니라 공공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보험료 내는 거 똑같이 내야 되는 거고요. 의무가입이나 마찬가지고 똑같이 세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정해진 보험료 내게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보험금 받을 때는 통일사고에 대한 거는 동일하게 받아야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보험회사가 똑같아도 판매 채널이 홈쇼핑이냐 은행이냐 뭐냐에 따라서도 이게 가격이 틀려요. 그리고 지급을 할 때도요. 사고 내용은 똑같아도 회사가 어디냐 에서 천차만별이고요. 같은 회사에서 한 차에서 한 가족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보험금을 받았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불러가지고 합의를 보더래요. 근데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조금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국회의원하고 운전하시는 분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한 달째 똑같이 입원을 했어요. 근데 국회의원은 한 달에 1,500만 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사분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치료비는 똑같잖아요. 의료기관에 받아가는 치료비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소득은 이쪽은 1,500만 원, 이쪽은 100만 원이라니. 이렇게 차이가 나요. 몸값이 다르네. 예, 이게 차별 아니에요? 1650만 대가, 예를 들어, 5천만 중에서 교통사고로 7장이가 된다. 그 숫자가 몇 명이냐? 그럼 그 숫자는 무조건 7장이 되면 1인당 20억씩 받아가는 조건으로 하자. 그래도 보험료 얼마 안 돼요. 1인당 부담시키는. 그러면 보편적으로 그 정도 지급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소득이 많았던 분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강원래 같은 경우에,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21억인가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나이에 같은 가수라고 하더라도 그 가수가 똑같은 사고를 당해서 7장이 됐다고 칩시다.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그게 사회주의 생각 아닙니까? 그걸 똑같이 줘야 된다.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가 개인마다. 아니, 기본적인 내용은 조금 이렇게 보편적으로 주고요. 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알파는 더해줄 수는 있겠죠. 예. 예를 들어서 70세 잡수신 분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보험이 2천만 원이래요. 연세 드셔서 사망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없나요? 그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늘 부채 문제가 있는데 너무 그래서 그런 어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공공화 전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 내는 보험료, 지금도 보험이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의무 보험 가입하는 거는요, 대인 원이라 그래가지고 의무 가입을 그러니까 무조건 가입을 하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보험료 산정권이나 보험금 지급 결정권이나 이런 것들을 민영공사 갖고 있더라고요. 그 보험료는 많이 받아서 일단은 목적이 뭐냐면 주주의 이익이 묻는 거. 그것도 먼저 챙겨놓고, 그리고 너무 아예 안 줘버리면 또 문제 삼으니까 찔끔찔끔씩 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제대로 된 어떤 치료라든가 배상이 제대로 안 돼버리면 이게 어디로 오냐면 국민건강보험으로 가요. 그래서 저희는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사고의 원인을 가리지 말고, 지금은 사고의 원인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가입도 따로따로 가입시켜요. 산재 환자 따로 가입시키고, 교통사고 환자, 산재 보험 따로 가입시키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따로 가입시키고, 국민건강보험 가입 따로 가입시키잖아요. 보험료를 각각 다 받는데, 보상을 받을 때는 사고의 원인이 뭐냐 그거 따져가지고 한쪽에서만 받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온전히 100을 다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는 거죠. 뭐 과실을 따진다든지 기존에 뭐 질병이 있어서 그건 보장이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장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그 부분이 생겨버리고 그렇다면 그럼 나머지 다른 보장에서도 추가적으로 받으면 그것이 채워지느냐 그게 또 안 돼버려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몰아서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산재 환자든 교통사고 환자든 무조건 다 치료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1차적으로는 자동차 보험사에 내고 있는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는 한 30% 정도의 사업비를 아낄 수가 있어요.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돈을 내고 있잖아요. 근데 기업도 자동차 보유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사업을 하시면서 그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자동차 보험료 따로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재 보험료를 따로 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통합해서 국민건강보험으로 하나로 내버리면 한 축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부담도 줄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기업도 어느 정도 설득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손해보험협회하고 일을 좀 하는데요. 네. 보험사기 때문에 네. 그 비용도 엄청나거든요. 그거요. 네. 지금 저희가 굉장히 많이 다투고 있는데요. 적발되는 규모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건이 형사 판결 그러니까 저기 사법부 가가지고 네. 제가 있다고 판결되는 건 몇 건인지 그거 내놔라. 숫자 없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하나가 보험업법 개정한다 입법 예고하면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대부분의 보험사기 건은요 자동차와 관련된 사건들이에요. 대부분이요. 그런데 자동차 관련한 사고 8,204건이 1년 동안 보험사기 혐의를 받은 건이었다. 그랬는데 그 자기네가 의심을 한 거죠. 그 건 중에서 자기네가 증거를 잡은 건은 344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4%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까지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좀 혐의가 있는 것 같은데 입증을 지네가 못 해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국민건강보험에 있는 질병 정보를 지네가 그걸 볼 수가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동차 사고는 국민건강보험에 정보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건 치료비를 누가 주느냐면 손해보험사에서 의료기관 직접적으로 주잖아요. 근데 정보 없잖아요. 근데 건보 정보 받아서 뭐 할 겁니까? 지네들이 더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근데 그건 하나의 핑계거리고. 부정청구를 막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어떤 부정청구요? 과거에 병력이 있을 때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네. 자기가 뭐 과거에 허리가 조금 아팠는데 네. 근보공단에서 치료받은 그 흔적이 이력이 남아있다는 그것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한다고 그거는 결론적으로 제도에서 한 번 걸러지게 되어 네, 있고요. 다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래서 그 344건 중에서 형이 확정된 건 몇 건이냐고 물어보니까 공시성이 문건은 못 주지만 구두상으로 얘기를 해주기를 그 중에 한 10%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34건. 8,204건 중에 34건. 그거 잡아내려고 8,204건을 둘둘둘 볶은 거예요. 돈 안 나가요. 모두 다 그 결정이 안 보험사기보다 때까지. 몰고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국민건강보험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 병명이 있을 거란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서류상으로는 제가 디스크 환자가 돼 있고요. 제가 목 디스크 환자가 돼 있고요. 그 두통으로 갔다 왔는데 뇌암 환자가 돼 있고요. 예, 감기로 갔다 왔는데 협심증 환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의료기관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의료기관이나 건보나 건보가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 내가 허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병원을 가게 되면 허리가 어떻게 아픈지를 하기 위해서 뼈를 찍어야 되면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병명을 꼭 뼈에 관한 병명을 집어넣어야 그게 건보수가로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고 뼈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냥 에이구 삐끗한 겁니다. 그냥 파스 붙이세요 하고 넘어가게 되면 의사들이 이걸 고쳐서 넣어야 되는데 고쳐서 넣지를 않는 것이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뼈에 허리뼈의 장애, 목뼈의 장애 이렇게 장애라는 이름이 붙어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모순을 교통사고 환자가 모두 다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 사기의 대부분의 형태는 그러니까 보험금을 더 많이 타기 위해서 과잉 입원을 한다라는 그 논점으로 손해보험협회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거 절대 믿지 마세요. 네버 믿지 마세요. 그 보험사 손해보험협회 차원인지 어디 차원인지 모르지만 그런 데이터를 만드는 병원들이 요소 곳곳에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저희들이 교통사고가 딱 나서 병원을 딱 가게 되면 차가 발등을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제 경우는 설명을 드릴게요. 차가 발등을 넘어갔는데 입원할 일이 뭐 있습니까? 아무 입원할 일이 없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우리 병원은 당신이 꼭 침대에 있지 않아도 되니까 입원하지 않으면 난 당신을 도와줄 수 없다. 당신이 날 도와줄 게 뭐 있냐? 정확한 진료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말았고요. 또 한 번의 경우는 두 번째 교통사고 조카딸이 나서 갔는데 그 병원에서 또한 그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침대에 있지 않아도 된다. 나가 다녀도 된다.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결국 저는 그 병원들이 우리 쪽에 편의를 바쳐서 하는 병원인 줄 알았는데 결정적으로 증인을 좀 증언을 해다오, 인터뷰를 좀 해다오, 기사화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좀 해다오 그랬더니 한마디 딱. 당신이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거나 녹음기를 들이대지 않으면 나는 억울한 말을 다 해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다. 결국 보험사 병원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자리에 비우면, 우리 조카애가 자리에 비우거나 또 다른 환자분이 자리를 비우면 5분, 10분이 안 돼서 벌써 그 들이닥쳐서 침대에 벗어놓은 옷을 얹어놓고 사진을 찍어갑니다. 불법행위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이롱 환자 숫자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보험사 측의 입장이라고 보고 이것은 확인이 된 바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러니까 보험 사기라는 논리는 낚시를 할 때, 그러니까 손해보험사들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국민들을 세뇌하기 위한 밑밥인 거죠. 저는 지금 사고를 경험하고 나서 이 사실들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소요소에 군데군데 굉장히 많은 그런 병원들을, 염세한 병원들을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기까지가. 정확한 전체 집단하고 실제로 샘플링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비율인지 그게 이제 다 다르니까 단점 자체가 그런 일단 교통사고 환자가 딱 발생을 하면 100% 보험사기라는 그 높이에서 놓고 이제 걔네들은 수사 아닌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입원을 전제로 한 보험금 지급 조건만 놔둔 거예요. 예. 지금 정액보험 다 판매하는 게 입원하면 얼마 주겠다. 그러니까 암 진단이나 급성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진단비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급성심근경색증이 아니라 그냥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없거든요. 근데 급성심근경색증이나 급성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이나 거의 의료비랑 똑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급성심근경색증만 진단비 주는 조건으로 맞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보험금 받을 일은 뭐가 있느냐면 솔직히 고혈압 진단됐다고 보험금 줍니까? 입원하지 않으면 안 줘요. 근데 고혈압은 입원하지 않아요. 약으로 다 먹잖아요. 그러면 약값이 저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놨는데 출연 조건이 없잖아요. 지금 요 근래야 무슨 뭐 통원 의료비 해가지고 뭐 나오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너무 이제 한정을 너무 낮게 지금 한도로 설정을 해놓고 그 날짜도 굉장히 30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설정을 해놨다 보니까 별로 효용성이 없는 그런 조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험사의 자기 딜레마예요. 보험을 팔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확률을 피해가고 간판 걸기를 해서 팔아놓고 이제 와서는 자기 딜레마인 거죠. 입원에 관한 보험을 너무나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의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험의 기본은 사람이 제대로 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험사만 뭐를 해줬더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하나의 저는 아주 기가 막힌 영업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험사에서 뭐라고 안 걸어요? 걸 수가 없죠. 예, 옳은 소리를 하는데 지네들이 어떻게 걸어요? 체험이 있고 현장이 있는데요. 어느 테니까 저 형이 좀 시시하겠군요. 저기 노골적으로 너 밤길 조심해라. 우리 대표 밤길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런 얘기 해요. 오히려 보험사가 저를 보디가드 세워야 될 겁니다. 이런 얘기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뭐 좀 이렇게 좀 잘 보이고 싶은 어떤 누군가가 자기 개인의 욕심 때문에 저를 해쳤다고 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보험회사가 의심받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실제로 밤길 조심하셔야 돼요. 저 죽으면 보험사가 밤중에 저 선배님 보험사 대리인입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자료에는 섞지는 않았지만 2007년도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사업 현황을 보면은요, 원래는 보험회사는 결산연도에 들어온 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지급된 보험금 지급률이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험회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속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까지 쌓인 책임 준비금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재원이라는 거는 지급의 그 기준액이 되는 금액은 전년도까지 쌓인 책임준비금 플러스 그다음에 그 결산 연도에 책임준비금을 운영을 해서 얻어진 투자 이익이 있잖아요. 투자 수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순수한 투자 이익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수입이잖아요. 그것도 지급재원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수하게 새로 받은 1년 동안 새로 받은 보험료가 수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항목을 더하게 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험사의 지급률을 얘기를 해보면 생손보사 평균적으로 15.5% 정도 되는데요. 그 생보사 같은 경우는 4.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제 여기 4.4%는 해약할 때 지급된 거. 예를 들어서 보험료는 1,000만 원 되는데 해약하금을 10만 원을 줘요. 그 저는 990만 원 손해봤잖아요. 지급률에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을 냈는데 하나도 안 줬어요. 그쵸? 그러면은 장부상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쵸? 왜냐면 지금 방이니까요. 그런 것도 왜곡이 돼요. 어떤 방식으로도 진행 본건 거 다 빼고.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데는 매출을 부풀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분식 회계를 하는데요. 보험회사는 들어온 돈을 감추는 회계를 합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아까 그 미상각 신계약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미상각, 그러니까 상각한 신계약비와 미상각 신계약비. 미상각? 상각. 감가상각하는 신계약비, 계약비, 예. 그러니까 7년간 보험료가 들어오면 상각을 다 하는데 만약에 7년을 유지 못하고서는 중간에 해약을 해버리면 들어온 기간은 이미 보험료를 통해서 상각을 한 거고 나머지 7년에서 부족한 기간은 상각을 못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미상각 신계약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년도로 이렇게 이호를 시키는데요. 그 상각된 신계약비는 사업비,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항목에 그 상각 신계약비가 있어요. 있는데 그 신계약비는 실제 유지가 돼서 들어온 신계약비가 있고, 상각된 신계약비가 있고, 그 다음에 유지 못하고 중간에 조기 해약을 해버리면 얘네들이 일단은 그 신계약비에 해당하는 돈의 일부를 설계사한테 수당으로 줍니다. 설계사 수당을 주는데 그 돈은 일단은 주고서 나중에 7년에 걸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보험회사가, 가입자가 유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설계사한테 일단 줬던 거 다시 뺐습니다. 그래서 채워 넣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신계약비 총액을 1,000만 원을 그러니까 목을 지어놨는데 이건 무조건 받아야지 지네는 손해가 없는 거예요. 백지 상태에서 1,000만 원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500을 설계사 줬어요. 그러고서 나는 이제 1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7년에 걸쳐서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가입자가 그 200만 원만 내놓고 800을 안 낸 상태에서 만약에 했다고 하면 설계사 500 정도 뺏는다고 하더라도 돈 200 들어온 거 있었죠. 근데 그 200은 순수하게 그냥 신계약비 차감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용보험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적립되는 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비 수급비도 또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거 다 빼놓고 어쨌든 200을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 설계사 줬던 거 500, 그 다음에 쌓인 돈 200 한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에서 얼마가 없으면 300이 부족해요. 그거를 그 신계약비 상각비 항목에다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비용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주는 거예요. 보험료 아무리 많이 받아가도 감춰져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 네. 대정당이나 이런 데서 한 번이라도 얘기가 관심 없어요. 왜? 몰라요. 자기네 이슈가 딱 있는 단체는, 자기네 지금 현안이 딱 있는 단체는 전혀 들으려고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답답하다는 거죠. 뭉쳐야 될 만한 단체들에서. 근데 만약에 정당 같은 경우는 온 국민이 관심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만약에 안 하는 보험 작은 거, 하찮은 거, 그것을 뭔가 너무 오래 심어줘서 그냥 세뇌돼. 아는 사람 하나 들어주는 거. 내가 필요가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 들어주는 거. 아니 그런 당은 몰라도 민노당이나 이런 데도 관심. 아유, 벽이 더 높아요. 제일 높은 데가 거기에. 거기는 이제 안 들어요. 귀 딱 막았습니다. 저기 퇴직보험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퇴직연금. 퇴직연금을 노동부에서 이제 안내장을 만들어가지고 동사무소님 원님 쫙 다 돌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회수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 보험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연금보험이 뭔지 그 개념을 좀 아십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회사가 받아야 되겠다고 몫을 지원한 사업비 규모나 이런 거 아십니까? 그리고 그 돈 받아다가 보험회사가 굴렸는데 펑크내도 그거에 대한 책임은 가입자가 책임진다는 각서 쓴다는 거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그러면 네. 저희가 이 민국 100년이라는 걸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서 사업을 같이 하시면 팀장으로 네? 목격 전화로 우리 그 전국적 조직이 이제 꾸려지고 있으니까 네. 그거에서 그거 사업을 해봅시다. 교통사고 보험, 그 자동차 보험 문제가 시급히 더 공공화돼야 된다라는 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교통사고 나셨던 경험 있으신 분 있으세요? 다 있죠. 있으세요? 그래서 본인들이 보상을 받은 게 합당한 금액이라는 걸 계산해 보셨나요? 아니요, 무조건 미치는 거지. 예를 들어 내가 월급을 한 달에 부가세 다 내고 회사에 속해 있어서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딱 나면 가장 명확한 소득을 가진 회사원들이나 이러신 분들이 가장 많이 제대로 받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자영업자나 기타 등등 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다 세금으로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50몇 프로가 넘는 국민의 50몇 프로가 넘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도시이용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만 딱 나면 직업 불문하고 대부분 다 도시이용 근로자예요. 도시이용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월급을 회사에서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세금 다 냈어요. 나는 정당합니다.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저는 손종숙이요. 회원 같이 몇 예, 저는 교통사고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담하시면서 이제는 이제 다시 또 예, 이게 3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합리적으로 내가 보상받아야 돼. 이번에 했고 휴업을 손해했어. 그러니까 휴업 손해에 대한 부분은 300만 원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내가 월급을 300만 원 받았어요. 입원을 한 달간 했어요. 그러면 보험사로부터 300만 원에 회사에선 돈은 안 나오니까 3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그쵸? 정상인 것 같으시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보험사는 여기에 80%만 줍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딱 80%. 그래서 왜 80%, 오늘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왔는데, 왜 80%에 대한 기준을 설명해라 그랬더니, 약관에 이렇게 돼 있답니다. 왜 약관에 그렇게 돼 있니? 그랬더니, 약관에 써 있어서요. 이렇게 말만 하지, 왠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300만 원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약 20%의 돈을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주겠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야 내가 300만 원을 받는데 딱 알뜰해서 여기서 5%만 쓰고 300만 원 다 받을 수도 있고 네가 왜 임의적으로 20%를 정해? 그게 합리적으로 맞는 거야?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80%만 계산해서 줍니다. 지금도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왜? 돈줄이 그 주머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당한 대접을 받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선전만 먹은 게 그리고 제가 이거랑 화장 상조회사 예를 들어 내가 월급을 약 연봉 연봉 다 계산해서 약 800만 원 받는다고 계산을 하시면 28에 16 그죠? 160만 원을 내가 그냥 쓰는 거예요. 내 용돈이 160만 원 될까요? 160만 원씩 혹시 용돈 쓰시는 분 있으세요? 아닙니다. 아닌데 그것이 아무 이유 없어요. 논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형식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것을 들이대면서 너 이것만 받아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안 따졌거든요. 아 예. 이제 전문가가 중간에 있잖아요. 보험 설계사라고 하는 전문가. 가장 사기꾼 1순위가 뭔지 아세요? 보험을 잘 아는 사람.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예. 보험을 공부해서 알아도 너 사기꾼. 저 사기꾼이에요. 이런 식으로 걔네들이 논리가 몰고 가고 대부분의 국민이 세뇌가 돼 있어요. 저부터도 교통사고 나기 이전에 우리나라 교통사고 보험 사기꾼 열나만 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알게 돼서 보험 사기꾼으로 몰아가게 될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죠. 1만 원의 입원비를 지급하는 조건.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평생 동안 몇 수십 번, 몇백 번, 몇천 번을 받아도 왜 이렇게 치료를 많이 받냐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민영보험사에서 가입해 놓은 그 보험이 있어서 그 건으로 15차례 정도 2004년도 12월달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보험금 지급받을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한 10여 년 이상을 그냥 돈만 넣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고 당해서 보험금 지급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반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15회 정도 그 청구를 했는데요. 돈 1만 원짜리 나오는 그 조건에다가 사기꾼을 조사하는 SIU 특별조사팀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붙인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사람도 공짜가 아니거든요. 돈 난 딱 2만 원 받을 일만큼 입원을 했습니다. 응급실에 있었는데 응급실에서 10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틀치 보험료가 나오는 거랍니다. 몰랐습니다.
딱 2만 원 받을 거 있어요. 하루에 10,000원씩 들어놨으니까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SIU라고. 그래서 아니 당신이 나한테 왜 전화를 했느냐. 전직 경찰들이 당신이 나한테 왜 전화할까. 의뢰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아니 당신 의뢰 받으면 얼마간의 돈을 받느냐. 2만 원은 더 받지 않느냐 했더니 그렇답니다. 그런데 야 나는 보험금 받을 거 2만 원밖에 없는데 야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쓰는 보험사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모른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사에 삼성생명에 전화를 해서 당신 내가 맡긴 돈으로 이런 식으로 함부로 사업비를 써가면서 단돈 2만 원에 당신들이 한 건 의뢰하면 얼마를 줄지 모르지만 기본 10만 원 이상은 줄 거 아니냐. 이게 말이 되느냐. 내가 맡긴 돈 알뜰하게 써야지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느냐 그랬더니 알아듣고 그 계약을 철회했고 그쪽에서 알아듣고 회수했으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를 우리가 가르쳐 가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가야 되는 상황인 지금 거예요. 당장 그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를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요, 민영보험사에다가 보험을 단체로 들거나 뭐 이렇게 보험을 굉장히 많이 들어놨어요. 근데 그 들어놓은 계약에서 그 넣었던 보험료가 이제 쌓인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요? 그 쌓인 돈의 일부를 승역을 하면 약관 대출이라는 걸 받아요. 근데 사실은 그 돈은 내 돈이거든요. 지금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인데 미리 내게 만들어가지고 저는 그냥 내라고 하니까 낸 것뿐이에요. 근데 그 돈을 내가 인출을 할 수도 있고요. 대출을 할 수도 있는데 인출을 할 수 있는 상품은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그 기능이 붙어있는 상품은 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돈을 빼오더라도 이자를 안 무는데요. 인출을 할 수 없는 조건의 상품은요. 대출을 갖다가 해야 돼요. 근데 그 약관 대출을 하는 그 돈이 성격이 이 유니버설 기능, 인출할 수 있는 그 상품하고 틀리냐라고 봤을 때 전혀 안 틀려요.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약관 대출 제도 그거 변경시켜달라. 인출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전환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대기업이나 또는 개인이나 보험사로도 대출 받은 거 있잖아요. 약관 대출 받은 거. 그거 인출로 딱 전환시켜버리면요. 그거는 상환 안 해도 됩니다. 앞으로 내야 되는 이자 안 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당분간은 쌓여져 있는 또 해약환급도 있어요. 그 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매달 이연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하면 되기 때문에 한동안은 보험료를 안 내도 보장이 이어져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낄 수 있는 약관대출 이자만 1년에 2, 3조 가까이 됩니다. 그럼 보험 소비자한테 이거 한다고 해서 저놈들이 빨갱이라고 그러지 않죠? 제가 이제 아니 이제 이 보건복지 빨리 질문을 하세요. 네. 그 보건복지가족부에다가 지금 현재 60% 정도 국민건강보험서 보장을 해주는데 나머지 40% 보험료 추가적으로 전액을 해가지고 100% 완벽하게 보장해달라 이 얘기를 딱 하니까 떨어지는 말이 뭐였냐면 아니 그거는 사회주의 하자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말씀을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60%는 사회주의고 그럼 40%는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미안하다 이 얘기가 바로 나오죠. 어떤 이념적인 측면에서 이걸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본의 논리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아니 돈 내고 보장이 확실하랬는데 저는 이 상품을 구매하고 싶은 건데요. 공동 구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정부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똑바로 알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기업을 위해서 니네 정부가 존재를 해서 그 논리로 몰고 갈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 정부가 있는 이유는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해석을 해서 보는 관점으로 보는 거를 사회주의라고 말을 하면 황당한 거죠. 이거는 어디다 대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험 회사가 이렇게 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있어요. 결정적인 거가 세금을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예.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는 그 모집인은 사업자예요. 사업자 소득세, 임금, 근로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세가 1조원이에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그 보험회사하고 거래하는 각종 뭐 약관 이런 거 인쇄물 같은 거 이런 거 하려고 거래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언론들이 보험회사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홍보비조로 1년에 1조원이 나옵니다. 이거 국민건강보험 1년 사업비예요. 이러니 좋아하죠. 이러니요. 근데 가슴 아픈 건요. 그 보험료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파지 주어서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보험료를 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부금이요. 말도 못하게 나옵니다. 삼성서울병원이요. 기부금 받아요.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에서. 이건희 회장 8천억 기부한다 그랬을 때요.
삼성이면 삼성화재 가입자들 이제 죽었다고 했어요. 보험료 통해서 다 걷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5%만 내놔도요, 그거 됩니다. 근데 자기 재산 하나도 안 건드리고,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다 충당하려고 그렇게 맘먹고 있었던 거예요. 외국인 보험에서도 똑같이 지금 더 사업비 규모가 더 많습니다. 그게 가장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인데요. 프리덴셜 같은 경우는 다른 거 안 팔았어요. 종신보험 하나만 단일 상품을 팔았어요. 100억 갖고 왔거든요. 자본금 100억 갖고 와가지고 우리 가입자들한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4조 원의 보험료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10% 정도만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근데 그건 이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 안 준 거예요. 100억 갖고 와서 지금 사업 딱 접고 그냥 간다고 하더라도 3천억, 4천억 그냥 들고 나갈 수 있어요. 그 돈 가지고 뭐 이런 국민투자증권인가요? 뭐 이런데 뭐 프루덴셜인가에서 인수했죠? 다 인수하고 계세요. 더 이상은 그런 복노릇 하지 말자. 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리얼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보험을 안 드는 게 최선인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이 확대가 되기까지는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혹시 계약한 게 있거나 또는 과거에 계약했다가 해약을 했거나 이런 것들은요 무효 계약건, 그러니까 무효 사유가 될 만한